오늘 나갑니다. 봄 객상실이 이게 지금 마지막이죠? 네. 정신의 밥상 차림, 일식삼찬.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제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하는 깨달아 정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허공성이라는 밥과 침묵성이라는 반찬과 청정성이라는 반찬과 광명성이라는 반찬 등 일식삼찬이라는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주식인 밥과 세 가지 반찬을 음미하면서 드시기만 하면 머리가 텅 빈 가운데 가슴에는 신령스러운 영이 충만하여 호연제기가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게 되어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듯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이 가슴에 들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어 불평 불만이 없어져 일체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허공성이라는 밥을 먹으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의 자기, 본연의 자기, 정신, 대화가 무엇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청정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깨끗하고 참하고 순수한 정신의 진실성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침묵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선악을 가르지 않는 침묵의 고요함이야말로 정신의 지극한 착함이요 선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광명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환한 빛이 있어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음미하고 실감하게 돼요. 정신이야말로 진선미 자체임을 깨달아 정득하게 됩니다. 본질의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물질의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본질의 밥을 먹으면 가슴이 충만해집니다. 이치에는 본질과 물질의 구별이 없습니다. 몸을 지탱하려면 물질의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을 발전시키려면 본질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질의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의 밥을 먹으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물질의 밥은 하루 3끼 먹으면 되지만 정신의 밥은 시시각각 늘 먹어야 합니다. 일식삼찬이야말로 물질개벽을 이룩한 전 인류가 먹어 정신개벽을 이룩할 정신의 식단입니다. 정신개벽을 통하여 이 땅에 정신문화를 건설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구가합시다.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의 밥을 먹는 최고의 반찬은 청정성인 진실이고, 두 번째 반찬은 침묵성인 착함이고, 세 번째 반찬은 광명성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갖다 텅 빈 이 정신을 깨달으면 진선미를 정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 여기에서 가슴에는 신령스러운 영이 충만하여,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영이라 이 가슴에 접니까? 이 머리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정갑이라 그럴 때는, 정이라 그럴 때는 머리가 아니죠. 예. 정이라 그러면 가슴이죠. 예. 예.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때는 가슴을 말하죠. 예. 또 왜냐하면 가슴에 심폐 기능이 없으면은, 숨을 쉬고 심장박동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한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해서 두뇌사가 아니고 심장사라고 그러죠. 네. 예. 그 두뇌보다 심장이 더 근본적이다, 생명에. 그리고 우리 허공성에서 침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심이 되는 것이 이제 침묵성이죠. 속에서 불불 끓는데 일부러 꾹 참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그건 진정한 침묵성이 아니죠. 두뇌 속이 침묵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청정성이라는 건 뭡니까? 깨끗하다 말이에요. 티끌 하나 없는 거죠. 그럼 티끌이 우리한테서 티끌은 뭐가 티끌입니까? 생각이 티끌이지. 그것도 무심이요. 똑같은 것이요.
그리고 청정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광명이 발하게 되죠. 이 광명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거한테. 왜냐면은 우리가 저 150억 년 전에 태초의 하늘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가 빅뱅으로 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던 그 광명이 말이지. 우선 광명이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걸? 본태양이? 본태양이? 그 본태양이 창조의 힘과 운행의 힘을 갖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건 바탕만 대줘. 물건을 만드는데 바탕만 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것은 뭐가 하느냐면 광명이 하는 거죠. 광명이 뭐라는 건 뭐냐면 빛과 에너지잖아요. 빛과 에너지가 없어서는 창조도 불가능하고 운행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텅 빈 것만 알아가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텅 빈 가운데 그 광명인데 환한 말 태양이 100만 배, 1000만 배 되는 그런 광명을 찾으러 가야 그건 찾지도 못하고 명중암, 암중명. 어두움 반, 광명 반반인 은리한 빛. 그 빛은 말이요. 눈을 까보나 뜨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에너지를 직접 받잖아요. 본태양의 빛을 직접 받잖아요. 우주를 창조한 빛을 말이에요. 보는 자체가 통함이거든. 그러니까 늘봄을 해야 돼. 늘봄. 걸어갈 때도 보고 앉아있을 때도 보고 누워있을 때도 보고 공부하면서 말하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보고 그래. 늘 봐야 돼요. 그 늘 보게 되면 뭡니까? 이 배터리 충전이죠. 네? 입으로 먹기도 해야 되지만은 창조의 힘과 운행의 힘을 가지려면은 배터리 힘이 강해야죠. 그래야 뭘 만들 수 있지. 여기서 밥을 뭐라고 그랬어요? 허공성, 허공성, 반천 세 가지, 청정, 신묵성, 청정성, 광명성. 순서대로 해야죠. 청정. 그래, 처음에는 내가 하늘을 열었는데 어두운 하늘을 열었어요. 어두운 하늘을 열어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광명이를 보고 싶은데 캄캄한 하늘이요. 맨날 고요하기는 고요한데 이 에너지가 없고 빛이 없으니까 그래가 참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하다 몇 달이 지났는지 몰라. 어느 날 딱 들여다보니까 환해. 그다음부터는 뭐 언제나 보게 되면 늘 빛이 있죠. 그 빛이라는 게 그거 진짜 에너지고 빛이니까. 빛이란 건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어둠 속에 있으면은 아름다움이 발견이 못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보이고, 아름다움 있는 곳에는 빛이 항상 있다. 그것도 같이 상통하네요.
그러니까 그 빛이란 건 태양의 빛도 있어야지만 태양을 낳은 빛, 본 태양의 빛이 우리 안에 있거든. 임재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경험했는 이야기를,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너무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항상 몸을 돌보고 항상 몸으로 내 행동, 몸동작에 대해서 쳐다보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생각의 꼬리가 이제 일단 없어지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아무리 일을 해도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매 피곤하다, 힘들다, 나른하다, 이제 매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요즘 더 이렇게 좀 더 공부가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면서 이 속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막 일을 계속 해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왜 피곤하지 않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힘을 얻은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말하자면 정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갔던 정신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살았다고 지금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그냥 그 에너지의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게 빛이죠. 그 알아차린 게 빛이라기에. 예. 근데 다 있는데,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데, 그 생각이 많아가지고, 밖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하는 팔고 다닌단 말이야. 관심이 전부 다 밖에 있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요. 한순간도 못 봐. 새가 말이죠. 모이 먹을 때, 에? 모이 먹는 거, 딱 집어 먹는 거, 순간, 물 마실 때, 그때 관찰해 보셨죠? 집중력이 엄청 있어. 그걸 하나 딱 먹을 수 있는. 아니, 그거 좀 달라요. 이렇게 딱 찍어 먹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다른 맹수가 자기 잡아먹을까 싶어서, 살라고, 이렇게 봐! 이렇게 하기에 무섭게, 이렇게 봐! 이렇게 보는 동안에 자기를 볼 여가가 없잖아요. 늘 그런 상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명 중생들이라, 지금. 네. 동물성은 완전한 동물성이지. 동물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그건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네. 제가 그렇게 먹는 적은 있었는데. 근데 두리번 하고 먹는구나. 저 먹으면서 먹는 거고, 뭐 이런 거. 참새 같은 거 좀 관찰해봐야 되겠네. 특히 약간 정신 팔아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에 관찰할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지. 근데 정신 팔아가서 사는 거지 말이야. 정신 나가서. 시댁 앵무새 키우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봐가지고. 전부 다 건성. 먹는 거 이런 걸 건성으로. 건성으로 정신 팔았다는 말이나 몸 팔았다는 말이나 사실은 다른 같은 데도 같은 말이죠. 예? 그쵸. 몸 팔았다는 거는 몸을 움직이면서도 일하면서도 일하는 줄 모르게 해야. 무의식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몸 팔았지. 몸 팔았다는 얘기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고, 그건 똑같은 얘기요. 예. 그래, 꽃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남편이 나무, 꽃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마당에 많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그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은 그냥 그 나무에 꽃이 어떤 싹이 피는 게 궁금해가지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관찰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본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슬쩍 그냥 보는 거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참 제대로 관찰하는 힘도 부족했고, 그랬으니 제 일신상에는 얼마나 관찰을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할 때 바깥에는 자연적으로 관찰이 세밀해져요. 아내가 여물어 저면은 예,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될 일이 자기를 관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이다. 밖으로 관찰하는 그래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가짜로 살았는 삶입니다. 부끄러운 삶. 저는 여기서 정신이 나갔다 들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정신이 나갔던 정신이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순간에 정신이 차려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시더라고 그게. 그건 내가 표현한 게 아니라요. 네.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네.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이에요. 그렇게 유언처럼 들었어도 그걸 우리가 불러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지금 이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신 차리라는 게 그게 지금 우리 본질이잖아요. 본질이죠. 예,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본질이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눈에는 지금 보이지도 안 하고 잡히지도 안 하고 우리는 이 본성을 찾겠다고 이 깨달음을 찾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이 지금 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지만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정신 나갔다 들어왔다 그것만 알아도 본질은 바로 옆에 그냥 항상 이 공기 속에서 같이 공기가 있듯이 우리가 공기를 못 보듯이 똑같은 건데 그거를 너무 가까이에서도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정신 차리라는 말만 있지 어떻게 예. 정신 차리는가는 감을 못 잡고 잡았어요. 있는. 예. 그렇게 정신 차리는 법을 내놔도 관심도 없고 그래요. 예. 하는 사람은 더욱더 없어. 나 하는 사람 처음 봤어 한번. 예? 처음 봤어요. 예. 저는 정신 나갔다 차렸다 그 소리에 딱 감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맞다 정신 벌써 내가 하는 동작에 대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바로 정신이 또 몸 동작을 또 잊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하고 차려야지 하는 순간에 벌써 정신을 하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본질인데 이게 본성을 우리가 이걸 찾는데 바로 그건데 돈은 너무나 가까이 정말 있다 하더만 이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다 되죠. 예. 그런 영상은 누구든지 다 되죠. 누구든지 너무 쉬운 건데 그래 이거를 너무 이렇게 문자로 뭐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막 하물 문투로다가 해가지고 예. 뭐 몰라요. 이런 말도 있어요. 도통하는 것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거래요. 예. 도통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래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쉽잖아요, 그죠? 세수하려면 코는 조정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도통하는 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예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 막 일을 며칠 동안 많이 했거든요.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하는데 피곤한 걸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일이 다 많이 해져 있더라고요. 언제 많이 해져 있는데 집에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청소를 다른 때 같으면 피곤하면 절대로 안 해요. 안 하는데 누워 있다가 또 강의를 이렇게 또 들으면서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딱 강의를 들어보면서 내가 참 부정을 창조했구나. 내가 항상 부정을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이렇게 여기에서도 또 힘이 들고 맨날 거기서 극복하는 힘을 나는 부정만 창조했기 때문에 극복을 못했구나라는 게 절실히 느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 그냥 힘이 생겨서 이렇게 청소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글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예매를 하고 그냥 또 분명히 생각만 하지 분명히 또 안 가거든요. 평소에 제 같았으면 그냥 한번 가봐야지 언젠간 가봐야지 그냥 이래고 말 건데 맞다 이것도 내가 나를 극복하는 일이지. 한번 예매를 해서 한번 선생님 정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한번 얼굴을 한번 뵙고 한번 와보자. 이제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제 밤 한 7시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진짜 오늘 또 친구가 있어서 오기도 더 좋았고 그래서
그러면 몸 돌아봄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몸 돌아보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동영상 강의 몇 개를 듣고, 아,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동영상 강의를 한 몇 개를 들었는데, 저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바로 제가 이제 또 마음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친하게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오죽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참 견성했는 분이라요, 그분이. 그래갖고 그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게 진짜 이상하다고, 제가 이 생각이 아무리 낮에 이렇게 그냥 이런 공부를 해도 밤 되고 뭐 하면 생각이 또 꼬리를 막 물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몸동작을 쳐다보면서, 저는 이제 이 몸동작도 쳐다보면서도 이 글을 읽으니까 너무나 확신이 왔어요. 그냥 이 선생님한테 대한 이 글에 대한 믿음이 그냥 바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확신이 오면은 닌 분명히 공부가 됐다. 확신이, 자기도 그런 견성이 올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한 확신이 딱, 믿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면 절대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3시간을 계속 했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3시간을 계속 한 소리만 또 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가, 그럴 때는 그 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라 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맞더라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를 행동으로 바로 하니까 바로 된다는 걸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을매고 저물매고 떠나서 그냥 바로 되면서, 이제 또 조금 한 달 지나면서 조금 잊어버리지더라고. 잊어버리면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새로 잡아야지. 그래갖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내 동작에 하나라도 안 놓쳐봐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했는데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텀을 안 줬습니다. 계속 공부를, 동영상 강의 아니면 밤에는 책 보고, 낮에는 동영상 강의,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면 몸동작 쳐다보고, 이제 또 생각도 오르면은 생각도, 그전에는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감히 쳐다볼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알았거든요. 내 생각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내 생각을 한번 쳐다봐라. 그거 다 알았어요. 다 아는데도 실제로 안 되더라고. 너무나 저한테 대한 그 세력이 컸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몸동작을 하면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 몸동작에 내가 능숙해지면 생각 바라보기가 아마 쉬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몸동작부터 일단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안 일어나고, 일단 저는 진리도 이런 거, 그런 거는 자동 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제 생활에서 이 힘든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지금. 돈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실이 일단은 만족감에 지금 많이. 어떤 간에 이제 원심력을 이겨가지고 집중력이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안에 여기에 배의 하단전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거 내 하단전에 지도리가 선다는 거. 내가 이렇게 중심축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힘이 없었을 때는 내 안에 잡아주는 중심축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중심이 있어야. 예. 흔들리면 딱 이렇게. 기초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 자, 이제 이 책을 다 떼어버리네요. 한번 읽는 게 남았습니다. 읽는 게 나왔습니다.
봄 132. 정신의 밥상 차림 일식삼찬. 이제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하면 깨달아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허공성이라는 밥과 침묵성이라는 반찬과 청정성이라는 반찬과 광명성이라는 반찬 등 일식삼찬이라는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주식인 밥과 세 가지 반찬을 음미하면서 드시기만 하면 머리가 텅 빈 가운데 가슴에는 신령스러운 영이 충만하여 호연지기가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게 되어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듯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이 가슴에 들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어 불평, 불만이 없어져 일체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호공성이라는 밥을 먹으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의 자기, 본연의 자기, 정신, 대하가 무엇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청정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깨끗하고 참하고 순수한 정신의 진실성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침묵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선악을 가르지 않는 침묵의 고요함이야말로 정신의 지극한 착함이요 선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광명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환한 빛이 있어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음미하고 실감하게 되어 정신이야말로 진선미 자체임을 깨달아 증득하게 됩니다. 물질의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본질의 밥을 먹으면 가슴이 충만해집니다. 이치에는 본질과 물질의 구별이 없습니다. 몸을 지탱하려면 물질의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을 발현시키려면 본질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질의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의 밥을 먹으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물질의 밥은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지만 정신의 밥은 시시각각 늘 먹어야 합니다. 일식삼찬이야말로 물질 개벽을 이룩한 전 인류가 먹어 정신 개벽을 이룩할 정신의 식단입니다. 정신 개벽을 통하여 이 땅에 정신 문화를 건설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구가합시다.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의 밥을 먹는 최고의 반찬은 청정성인 진실이고 진. 두 번째 반찬은 침묵성인 착함이고 선. 세 번째 반찬은 광명성인 아름다움, 미입니다. 선생님, 그 청정성이 진실이다? 진? 머리는 알긴 알겠는데 이게 청정해야 있는 그대로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잖아. 혼탁하면은 뭐 잡소리가 끼지. 그래서 진실성이다 말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 끝났으니까 옛날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가 있는데 세상에 뛰어난 말은 책찍질하는 그림자를 보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보면은 명만은 주인이 이렇게 해차를 들라고 하면은 벌써 알고 튀는 놈. 그 다음은 이제 쳐야 가는 놈, 또 밀어넣으면 발로 그냥 배때를 쳐도 안 가도 그렇게 가겠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림자를 보고 달린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죠? 그 이제 감각이요. 네. 우리는 보통 생각에 이전해가 가거든요. 네네. 생각에 이전할 때는 그 기억을 통해가 더듬어야 돼요. 네네. 기억을 짜내야 돼요. 네. 그 짜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네네. 근데 감각이라는 건 탁 듣자마자 금방 알잖아요. 네. 탁 보자마자 금방 여잔지 남잔지 아인지 어른지 대번 알잖아.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대번 알아. 네네. 그렇게 정광석가와 같은 거죠. 네네. 그런 것을 말한 거죠. 아, 감각이 뛰어난 네, 뛰어나거든. 네, 동물질. 척척 박사죠. 네. 네. 아, 잘하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그 표현을 말했잖아. 팥이라고 하잖아. 팥.
팟캐스트도 있고 감각적으로 다시 속도하게 빨아야 돼요. 그래 이제 감각 모드로 살아야 되죠. 네. 생각 모드가 아니라 감각 모드. 그렇다고 해서 감각 모드라고 해서 생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죠. 네. 합작을 해요. 예. 야, 장관님은 뭔데, 뭘 타고 가십니까? 버스 타고요. 아, 버스. 네. 여기 고속터미널. 네. 여기서 그래 멀지는 않아도 야, 그래도 얼마 안 돼. 3호선, 네. 야, 30분 정도? 안 걸릴 겁니다. 네, 얼마 안 걸려요. 오늘 영광입니다, 선생님. 만나 뵙고. 그래도. 아이고, 제가 하늘풍 같습니다. 만나 뵙고. 항상 옆에 계시는 것 같지. 동영상을 항상 보니까. 잠잘 때도 틀어놓고. 항상 그냥 같이 해요. 저는 항상 같이 하는데. 아, 그러니까. 선생님 또 이렇게 에너지도 좀 더 받고. 15권 그 책이 이게 제본 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중간에 보다 보니까.